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도 봉사단 나오셔서 오늘 저와 함께 시간 내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SNS 소통연구소 명품 행복강사 정동모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표현이 활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한다? 활로 표현을 한다. 물론 여러 가지 표현이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조금 표현을 잘하게 됐다. 이러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시군요.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습관대로 별 표현 안 하고 그냥 살아왔는데 갑자기 뭐 1시간 강의 듣고서 표현을 잘한다 이러면 뭐 우리가 재미없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럼 이번 달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표현을 잘하려면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재료를 한번 충전해 보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가 도대체 뭘 표현하고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살다 간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어떤 걸 표현하나 오늘 아주 덕담과 수위라는 얘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17세기 영국 런던에 세인트 폴이라는 성당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성당 같은 거 지을 때 다 뭘로 지을까요? 주로 나무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큰 화재가 나가지고 그게 다 타버렸어요. 불이 나서 다 탔어요. 그래서 이제 성당을 재건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거기 설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나무로 지으면 안 되겠구나. 돌로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돌로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쭉 설계를 다 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 이제 나와봤죠. 그러다가 이제 채석장애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채석장에 가니까 이제 많은 석수장이들이 돌을 다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가가지고 한 석수장이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가서 물어봤어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What are you doing now? 제가 아는 영어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탁 쳐다보면서 보면 몰라요? 돌 다듬고 있잖아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사람에게 한번 가봤어요. 다음 사람에게 이제 천천히 가서 또 똑같이 영어로 물어봤겠죠. 영국 사람이니까. 근데 아무튼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더 화가 났어. 목구멍이 포도충이라 지금 내가 돈 벌고 있어. 안 보입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곳에 이 사람이 슬슬 멀리 가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가서 물어봤어요.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네, 저는 지금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죄를 지어가고 감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운이 좋게도 돌 다듬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쓸 돌을 예쁘게 다듬고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3명에게 갔었잖아요. 근데 이 3사람이 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뭘 했어요? 덕담을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악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려면 자기 자신에게 뭘 해야 될까요? 덕담. 그렇죠. 덕담을 해야 되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어때요? 내가 제일 먼저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이렇게 악담을 먼저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제일 먼저 듣는다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덕담과 수의가 아주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오늘 주제를 덕담과 수의로 잡았습니다. 자, 덕담과 수의. 덕담이라는 거는 뜻이 뭘까요? 내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런 뭐 TV나 뭐 이런 공책이나 뭐 이런 사물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의 긍정점이나 감사함을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 이것을 덕담이라고 합니다. 쉽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덕담. 명수님은 항상 큰 소리로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만날 때마다 선생님만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네,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또 우리 이종환 선생님은 강의를 하실 때 어찌나 잘 가르쳐 주시는지 속이 다 시원하고 그냥 머릿속이 환해져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덕담이에요. 뭐 내가 볼펜 하나 쓸 때도 볼펜 너무 고맙다. 너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불편했겠니. 이런 게 바로 덕담이거든요. 표현해주면 되죠. 그의 긍정점을. 근데 이제 수이라는 말은 뭐냐. 낱말 그대로 기쁘리자에 따를 숫자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따라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상대가 야, 나 오늘 상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너 상 받았다고? 우와, 잘했다. 야, 좋겠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가 따라서 같이 기뻐해주고 추임새. 칭찬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수의입니다. 그러면 덕담과 수의가 우리 생활에서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해요. 너무나 필요하죠. 그러니까 덕담과 수의만이 이 세상을, 만약에 이 세상을 내가 천국이나 극락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덕담과 수의 빼고 다른 것은 천국으로 만들 것이 없다. 어떤 물건 같은 거는 갖고 있다 보면 이거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어. 근데 그거 하나 갖고 나면 또 뭐가 생겨요? 다른 거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덕담과 수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왜 덕담과 수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할까? 지난번에는 제가 인생 3박자 이런 걸 3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5가지로 조금 확장이 됐어요. 왜 이게 중요한가 우리 생활에서. 왜? 첫 번째, 아까 제가 명선생님한테 선생님 만날 때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기분 좋죠. 기분 좋죠. 그래서 첫 번째는 덕담을 하는 나도 행복하고 덕담을 듣는 그 사람도 행복하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는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덕담을 들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고수 이명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소리하는 사람들을 꼭 치는 사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고수가 1이고 명창이 2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명창이 아무리 소리를 잘해도 고수가 옆에서 죽을 치면서 얼씨구 잘한다 좋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 그 어려움의 고비를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 그래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 이러면서 막 나를 격려해주고 그렇지만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면 내가 어떻다?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긴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좋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덕담을 해요. 그런데 이 덕담을 하면 너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이 좋아. 그래서 기분 좋음, 기쁨이 널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기쁜 일이 그냥 점점 기쁨이 점점 커져서 우리 동네가 다 우리 집이 이렇게 웃음꽃이 필 수 있다는 게 이 세 번째가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 만나니까 늘 그렇게 덕담을 잘해. 그럼 그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되느냐? 배우지. 덕담을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여기다 써주셨군요. 네,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았어. 그럼 나도 그 말을 누군가에게 해줘야 되겠네. 그리고 가서 써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덕담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다. 네, 이래서 참 네 번째 듣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받고 인정을 받아야 앞길이 열린다. 누군가가 여기 와서 뭘 했는데 넌 그거 안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그냥 기분이 딱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정말 자식들의 앞길이 성공적으로 열리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덕담. 그렇죠. 덕담과 수위밖에 없어요. 가령 상장을 태웠을 때에도 정말 막 기뻐하고 온 가족들이 막 축하해주고 막 파티를 해요. 이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이나 우리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와 남편과 주위 사람에게 뭘 많이 해야 된다? 덕담을 쿵쿵쿵쿵 쏟아주시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잘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덕담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성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 했는데 하나 더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어떤 시골 마을에 작은 성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막 일요일이 돼가지고 이제 막 미사를 보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하는 중에 옆에 우리나라에서 복사라고 그러는데 남자아이들이 되게 시중을 들잖아요. 그랬는데 성찬리에 쓰려고 하는 그 포도주 잔을 얘가 탁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께서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얘가 이 사고를 치니까 갑자기 화가 확 나신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뭐 하는 거야? 너 다시는 이 재단에 오지 마. 나가! 막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거기서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성당에서도 또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왜냐하면 성당이 그렇게 많은데 같은 뭐 이렇게 올리다 보면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을의 신부님께서는 아이고 괜찮다. 나도 어렸을 때 사고 많이 쳤었어. 조심해서 손 다치지 않게 잘 치워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아까 야단 맞고 쫓겨난 그 사람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됐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독재자로서 불림한 그 이름이 바로 조셉 브로즈 티토라는 사람이에요. 조셉 브로즈 티토라는 유고슬라비아 독재자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칭찬받은 그분은 천주교 대주교가 되었어요. 이름이 폴던 쉰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대주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해주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얘기 들었는데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경험이 있었어요. 덕담 때문에 좋은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3학년 담임을 했었어요. 그런데 3학년 아들이 사실은 굉장히 개구져요. 학교를 알았다, 선생을 알았다, 뭐 숙제를 알았다, 뭐 이런 거 좀 알거든요. 걔네들. 그래서 굉장히 장난이 심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누면 막 애들이 막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를 갔어요. 좀 일찍 갔어요. 교실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탁 앉았죠. 그리고 이렇게 책상을 쭉 보면서 야 오늘 하루는 어떻게 버티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진짜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직도 내가 이 학기 초인데 이거 어떡하나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 끝에 그걸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진짜 그때 그 생각 난 거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이제 책상에 이렇게 아이들 앉은 자리를 이렇게 보면서 그 자리를 보면서 그 뒤에다 그 아이를 부르고 사랑해를 붙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쭉 그때 가장 개구장이가 평화라는 아이였어요. 복평화인데 정말 걔만 오면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걔가 여기 딱
평화야 사랑해. 영준아 사랑해. 또 옆에 앉은 친구 영재야 사랑해. 여기 소라야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 이름에다가 사랑해를 붙이면서 이렇게 쭉 빈자리를 보면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반 정도가 지나갔어요. 우리가 4분단까지 있었는데 2분단 정도 한 주 정도 가니까 정말 제 마음이 막 따뜻해지면서 아이들이 깔깔 막 대면서 장난치는 모습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정말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사랑해 사랑해 이제 누구야 사랑해 해서 4분단까지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 마음이 너무나 막 행복하면서 아이들이 다 그렇지 너무 뭘 기대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막 나면서 막 예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을 드르륵 열고 평화라는 아이가 걔가 제일 일찍 와요. 개구인데 항상 그래서 다 진실로 걔한테 평화야 반가워 오늘 참 일찍 왔네 어서 들어와 이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을 보면 아니 저 녀석들이 뭐 날 골탕먹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에너지가 그렇게 그럴 만한 나이인 것을 내가 그걸 가지고 그러면 되겠는가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막 개구지게 굴어도 그냥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덕담해주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지. 실천. 실천을 해야지. 그런데 조금이라도 남에게 칭찬하는 말이나 이런 걸 좀 잘하던 사람은 이런 얘기 듣고 나면 조금 더 잘하게 되는데 이걸 잘 안 하던 분이 있어요.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걸 표현을 좀 잘 못하시는 거야. 그리고 쑥스러운 거야 이게. 내가 이 체면에 무슨 뭘 저 사람한테 칭찬을 해줄게 이런 쑥스러움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안 해. 그럼 평생 동안 나는 뭐예요? 덕담을 못하는 속에서 그러면 악담이지 덕담 안 하면 악담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쳐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학습을 해야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처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잖아요. 학습을 해야 되고 또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프랙티스도 해야 돼요. 영어를 한 개 더 알았어요. 네,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게 딱 정해지면 좋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제시해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마음을 먹어야 돼 일단. 아니 내가 오늘부터 나는 덕담과 수위를 많이 사용할 거야. 사람들에게 만나면 칭찬해주고 기분 좋은 말을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마음 먹지 않는데 어떻게 실천을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번째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도 어려워. 그러니까 2번째는 뭐냐 하면 가족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중에서 내 마음에 제일 드는 애, 그래도 칭찬할 거리가 너무 많은 사람, 남편이 제일 많으면 남편부터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일단 A4 용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름을 쓰고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계속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쓰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느려 터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는 정말 여유 있고 고친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 발만 싹 바꾸면 이게 엄청 좋은 일이 돼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아주 급해. 이 사람은 너무너무 부지런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해치운다. 뭐 이렇게 말을 바꿔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가 긍정점을 그렇게 하는 교육에 간 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말하신 것처럼 남편 칭찬 이러니까 생각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A4 용지를 하나씩 다 주면서 50가지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5개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냥 10개까지는 정말 짠해서 썼대. 그런데 선생님이 끝까지 시간을 주면서 50개 다 채운 사람만 집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모임에 나와서 이 친구가 막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였어요. 내가 정말 나 정말 좋았어.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저녁을 먹은 다음에 남편에게 하고 내가 오늘 당신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이 있네. 쑥스러우니까 당신 먼저 가요. 그러면서 하여튼 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그걸 탁 보더니 점점 입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음이 그냥 이렇게 나오더니 정말 당신 날 그렇게 생각해? 그 다음날 매일매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쓰는 거 말했잖아요. 그렇게 쓸 때도 사실 가족들을 내가 매일 써. 오늘은 제일 잘 되는 사람, 그 다음 사람이 다 써. 한꺼번에 줘야 돼. 그래도 그날 특별히 금요일날 다 일찍 오세요. 좀 맛있는 것 좀 해놓고서 그리고서 이제 막 내가 이렇게 요즘에 짜증도 많이 내고 이랬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가족들 이렇게 좋은 점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 똑같이 써줘야 돼. 20개였는데 이 사람이 10개 읽으면 안 돼요. 가족이니까 다 똑같이 20개씩 쭉 써가지고 그리고 고맙다고 많이 달하고 하나씩 척척 방에 가서 읽어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친구하고도 또 친구의 뭐 좋은 회사 동료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적는 것까지 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세 번째 결심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만나면 일단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해주리라.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서 매일 누군가를 만나면 덕담을 해주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매일매일 만났을 때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덕담하는 연습을 하는데 가족들한테는 이제 그것도 덕담하는 것도 적절한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표현할 때도 단달, 명료, 적절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족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언제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나갈 때.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출근할 때, 뭐 밖에서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당신 너무 수고했어. 애들한테도 어머 오늘 공부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에 잠잘 때. 그리고 내가 언제 회사에 가서 이 사람한테는 언제 해야 좋을까?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래갖고 적절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지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을 한 번만 칭찬하고 쭉 몇 달 동안 안 한다 그러면 시들어 죽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시간 될 때마다 적절한 때, 요때 좀 이게 너무 머리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하면 나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한 번 표현한 것도 또 표현한다. 그래서 5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참 좋고요. 끝으로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한 가지 이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끝 마무리 지면서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삼이자라는 탤런트 잘 안 나오시죠? 네. 못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제가 삼이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집에서 가족들이나 아무한테도 다 써도 돼요. 뭐 친구나 동료나 다. 뭐 좀 하다 보면 야는 삐치거나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런 걸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하고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 하시지 않지만 저희가 하는 것처럼 자 제가 이제 간지럽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내가 아니면 뭐 아침에 기분 나쁘겠어. 아침에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내가 있잖아 삼행시로다가 사과를 하려고 그래. 내가 말했잖아. 간지럽게 해야 된다니까. 삼행시로 사과를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딱 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읽어줘. 네, 이렇게. 읽어줘. 그러면서 자 하나씩 오늘 띄워줘. 그럼 내가 사과할게. 이렇게. 크게 보세요. 시작.
그다음에 미. 미안해. 자랑스러워 하고 살짝 잘라는 거예요. 집사람이 밀쳐내면서 잘못 먹었어? 그러면 자신의 평화와 행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덕담이라는 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게 덕담이 아니라 사과를 적절하게 잘하는 것도 덕담이고요. 사과를 왜 해야 되냐? 내가 사과를 이 사람한테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졌잖아. 네. 그러면 누가 이긴 거야? 내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기분을 바꿔줬잖아요. 내 맘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 사과 안 할 거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내 맘대로 바꿔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덕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담과 수위를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서 이 세상에 나와 모두의 행복을 세상에 다 물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